시작하겠습니다. 저가 발표할 주제는 소스 프리 상황에서, 즉 소스 데이터가 없는 상황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논문 두 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CBPR 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2021년에 CV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우선 도메인 시프트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메인 시프트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질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해결책은 데이터 증강, 전이학습, 멀티태스크 러닝, 도메인 어댑테이션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선정한 논문은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도메인 시프트 현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도메인 시프트에 대한 원인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학습한 모델을 전체 지역에서 적용할 때 발생하는 샘플링 편향과 환경의 변화, 센서 또는 장비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도메인 시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생활에서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의학 분야에서는 병원들마다 다음과 같이 엑스레이 찍는 방식이나 화질 자체가 달라서 다음과 같은 엑스레이 사진과 같이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여름 날씨에 트레인했는데 겨울 날씨에 테스트하는 것과 같이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하고요. 제조업에서는 다양한 장비 온도, 습도 등에 따라서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메인 시프트를 고려한 딥러닝 공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도메인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두 가지 논문을 선정했는데, 도메인 어댑테이션 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개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요. 랩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상황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스와 타겟의 분포를 직접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작업인데, 도메인 불변의 피처를 뽑거나 피처 스페이스에서 소스와 타겟 데이터를 얼라인 시키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방법론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는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요. 음, 제가 앞으로 소개할 첫 번째 논문과 관련이 있는 논문입니다. 분야입니다.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란 소스 도메인에 접근하지 않고도 타겟 도메인의 모델을 어댑테이션 시키는 방법론인데, 우선 가정이 특정 소스 도메인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타겟 데이터를 이 프리트레인 모델에 넣어서 어댑테이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소스 프리 어댑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주로 데이터 보안이나 익명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특수 몇몇 경우에는 회사의 데이터를 보안 때문이나 옛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회사가 본인들이 이미 간단히 학습해 놓은 피처 익스텐터인 CNN이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를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도메인 소스 프리 도메인 어택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에서는 고객들의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소스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큰 고객의 데이터 풀을 이용해서 모델을 구축해 놓고 그 웨이트만 가져와서 웨이트만 전달해주고, 그쪽에서 원하는 타겟 데이터셋에 이를 도메인 어택션,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특정한 데이터, 개인 고객들의 정보만 타겟들에 업데이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ontinual Source Free Domain Option 방법론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앞에 설명한 소스 프리와 굉장히 유사한데 단순히 Continual Learning이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Continual Learning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하는 학습 방법론인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의 그림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트레인 A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이후 트레인 B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하려고 할 때 트레인 A 데이터로 학습된 파라미터들은 모두 잃어버리고 모두 트레인 B 데이터셋으로 최적화하도록 학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트레인 A에 대한 로스가 점점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메인 옵션에 접목시켜 보면은, 소스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타겟 데이터로 트레이닝 시킨다면은 소스 데이터에 대한 웨이트 정보를 아예 잃어버려서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컨티뉴얼 소스 프리 도메인 오리엔테이션 앞서 소스 프리 도메인 옵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접목했기 때문에 활용 분야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여기서 말한 이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논문 한 편과
이 컨티뉴얼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논문 한 편, 총 두 개의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문은 CVPL에서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앞서 설명드린 컨티뉴얼이 적용된 게 아니라 소스 프리 상황만을 고려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입니다. 우선 이 모델을 SFDADE라고 부르는데, 이 SFDAD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노테이션인데, 대충 구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복잡할 것도 없고 되게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스텝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스 데이터로 피처 익스트랙터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프리 트레인 시키는 건데요. 그냥 뭐 단순히 레슨넷을 사용하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레이어가 한 개에 있는 MLP를 사용해서 해당 소스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인지 맞추는 방식으로 크로스 엔트리로 프리 트레인 시켰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공리가 다음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가 다른 도메인이지만 이 예시처럼 웹툰 강아지와 사진 강아지는 이 둘 간의 공통적인 특징이 명백히 존재하니까 소스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타겟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매핑시킨다면서는 분명히 각 클래스별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군집을 이룰 것이라는 공리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리를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스텝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타겟 데이터의 수도 라벨을 만들고 각 클래스의 센트로이드인 앵커를 찾는 과정인데, 우선 타겟 데이터가 아까 학습한 프리트레인드 인코드에 들어가서 타겟 데이터 샘플의 이스티메이션 값 중 가장 큰 값으로 y 햇을 산출하고, 여기서 k가 클래스인데 각 클래스별 초기 앵커 a0, 그러니까 초기 센트로이드는 각 k번째 클래스 노드에 연결된 이 가중치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k가 1이라면 여기에 연결된 이 가중치들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센트로이드와 특정 타겟 피처 벡터 ft 간의 코사인 거리를 재고, 그 코사인 거리가 타우 이하인 경우에만 수도 라벨을 재할당합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의 앵커는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수도 라벨이 동일한 클래스끼리의 피처 벡터의 평균값으로 앵커 센트로이드를 재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3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스텝만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초기 이터레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고 앵커가 점점 이동하면서 이 앵커가 거리가 떨어진 특정 타겟은 점점 거르고 신뢰할 수 있는 타겟 벡터만 각각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스텝은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소스 데이터의 분포를 이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인데, 앞에 있는 스텝 1과 스텝 2로 어느 정도 도메인 시프트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스 데이터의 분포를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어댑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소스 프리라는 분야가 소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겟 픽처 벡터를 이용해서 소스 도메인의 분포를 서로게이트한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시켜 주는데, 우선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그 평균은 앞서 구한 k번째 리니어 웨이트 벡터가 소스 데이터의 k번째 클래스의 소스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번째 웨이트를 선정을 하고, 어느 정도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의 스케일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L2 놈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피처 간의 공분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K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특징 벡터 간의 외적을 통해 공분선을 나타내 줬습니다. 최종적으로 근사된 소스 도메인의 분포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스 도메인의 근서 분포를 어디다 활용하냐? 바로 이 로스 펑션에 활용하는데, 배치 내에서 나온 동일 클래스에 해당하는 서로게이트 분포에, 그러니까 배치 내에서 만약 두 가지 클래스가 동일하다면은 이 서로게이트 분포에서 이스티메이션 된, 그러니까 추출된 두 가지 피처 값은 서로 연관성이 높아지게 만들고, 또 동일 피처 내 동일 클래스에서 나온 동일 클래스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타겟 피처 벡터끼리 서로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다른 클래스에서 나온 것들은 서로게이트에서 분포에서 나온 값과 샘플링된 값과 타겟 피처 벡터는 달라지게 만드는 방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클래스끼리는 조금 더 붙고 다른 클래스끼리는 떨어지도록 이제 로스 펑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냥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서로기지 분포에서 수수도면을 샘플링하고 타겟 피처의 센트로이드와 피처를 점점 이동시키면서 같은 클래스끼리는 뭉치게, 다른 클래스끼리들은 떨어지게 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총 31개의 클래스와 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된 4110개의 이미지 데이터셋인 OP31, 그리고 총 65개의 클래스와 4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된 15,500개의 이미지 데이터셋인 OPS홈,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 리얼 월드 총 2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된 20만 5천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비스타 데이터셋. 세팅은 GPU 1080 Ti, 백본을 레슨에 뭐 파라미터 이렇게 설정했다고, 성능 평가는 단순히 어큐러시 하나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교 모델은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전통적인 어댑테이션 모델 6가지와 소스 프리 기반의 어댑테이션 모델 4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델은 아마존에서 첫 번째 테이블은 이제 오피스 32일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평가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A에서 D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DSLR로, 아마존에서 웹캠으로 각각 도메인 어댑테이션 한 경우이고, 여기 소스 프리 모델들은 소스 데이터로만 프리트레인하고 이후 학습할 때는 소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소스 프리 상황에서 A2넷과 동일한 수치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소스 프리가 아닌 방문론들과 비슷한 결과를 갖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OP31이 적은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4110개의 이미지로 적은 데이터 셋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방법은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적은 데이터로도 소스 도메인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홈과 비슷한 데이터셋에는 소스 프리가 아닌 방식 방문들보다 뭐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으며,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서는 소스 데이터의 분포를 명확히 추정할 수 있다고 드러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1과 스텝 2만으로, 그러니까 클러스팅을 통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준 경우만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한 경우가 A 그림이고, 소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화, 그러니까 서로게이트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한 경우가 B인데, B가 클래스 간 거리가 멀어지고 클래스 내의 거리가 훨씬 더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 로스가 떨어진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마찬가지로 CVPR 학회에서 앞서 설명드린 논문보다 1년 전에 게재된 논문이고, 아까 전 논문에서는 소스 프리 상황만 적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었다면은, 이 논문은 거기에 컨티뉴얼 러닝까지 접목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가 다 그렇지만 노테이션에서는 첫 번째 논문과 거의 유사하고, 다른 점은 그냥 앞에서는 K를 클래스로 설정했다면 여기서는 C를 클래스로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모델의 아키텍처란 것 없이 그냥 수도 코드를 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스텝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은 이전 논문과 마찬가지로 소스 데이터로 프리트레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찬가지의 공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이 프리트레인 할 때 어텐션이라는 A, 바, S라는 것도 같이 학습시켜 주는데, 가령 예를 들어 중간에 학습 가능한 어, 파라미터 AS가 0.5, 0.3, 0.2라는 값이 나오면 첫 번째 채널은 0.5만큼 웨이트를, 두 번째 채널은 0.3만큼, 세 번째 채널은 0.2라고 웨이트를 줘서 해당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각 채널마다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어텐션 방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인코더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마찬가지로 크로스 엔트리 로스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컬 스트럭처 클러스터링이라는 LSC 분급에 활용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이 특징 공간에서 가까운 이웃들은 같은 라벨을 공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특징들끼리 유사한 예측을 가지도록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을 보시면 우선 인풋으로 타겟 벡터가 들어가서 어, 메모리 피처, 이 메모리 뱅크라는 이 대문자 F 안에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모든 타겟 피처의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타겟 피처 벡터와 지금 현재 타겟으로 하는 현재 인풋으로 들어간 타겟 피처 벡터인 소문자 F와 메모리에 저장된 값들과 일일이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코사인 유사도를 갖는 하나의 N이라는 집합 안에, 하나의 코사인 유사도를 갖는 메모리 뱅크 안에 하나의 피처를 N이라는 집합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각 수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로스 펑션을 가지게 되는데, 최종적인 로스는 타겟 벡터 이스티메이션 값과
앞서 구한 여기서 보는 이 PX 같은 경우는 실용적으로 리니어까지 거쳐서 나오는 확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클래스별 확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값과 이제 아까 유사성이 높은 n집합에서 소프트맥스 확률을 취한 경우와 더 가까워지도록 같은 클래스로 이스티메이션 하도록 로그라이크를 후드를 구성하게 되고 이 P핵과 Q의 KL 다이버전스를 통해 레귤레이션 느낌으로 특정 클래스에 몰두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추가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파스 도메인 어텐션인데 뭐 이 부분이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것 없이 소스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까 구한 AS로 백 프로파게이션을 특정한 부분에 억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한데 우선 아까 0에서 1 사이의 벡터로 이루어진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어텐션 값을 여기 각각 가지고 있고 이 어텐션 벡터에서 1을 빼주어 A 햇을 구성하게 되고 뭐 타겟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포워드 패스는 동일하고 백월드 패스를 할 때 4번 이제 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피처 익스트랙터의 백프로파게이션인데 소스 도메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채널 같은 경우는 백프로파게이션이 아직 아예 안 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아예 안 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세 번째 채널만 백프로파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이 아닌 부분만 백프로파게이션돼서 업데이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로스, 이 세 번째 로스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풀링을 하든 플래튼을 하든 각 채널에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소스 도메인의 중요한 특징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긴 하는데 좀 뭐 어쨌든 소스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이 어텐션도 학습해야 하는데 이게 왜 소스 프리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리고 해당 방식대로 하면 만약 타겟 도메인에서도 1벤 채널이 중요한데 해당 부분을 업데이트 안 한다는 점에서 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번째 스텝은 만약에 여러 개의 타겟의 도메인을 알 때 적용하는 방식인데 그럼 예를 들어 타겟 데이터가 4개가 존재하고 현재 타겟 4를 학습한다고 하면은 타겟 4 어텐션 벡터 A0를 제외한 다른 각 벡터들 중에 각 채널별로 맥스 값을 찾아서 가장 큰 값으로 성정해서 현재 타겟 도메인이 적응하는 동안 다른 타겟 도메인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맥스 연산을 통해서 각 타겟 도메인에 대한 어텐션 벡터들 중 가장 큰 값을 유지함으로써 모델이 다른 도메인의 중요한 특성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뭐 동일한 로스 펑션을 갖고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셋은 앞선 논문에서 오피스 31 데이터셋을 제외한 오피스 홈과 비스타 2017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세팅은 다음과 같다 하고 매트릭 같은 경우는 소스 데이터의 어큐러시 성능과 타겟 데이터의 어큐러시 성능의 조합 평균을 할모닉 평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에가 오피스 홈을 기준으로 실험을 했을 때 결과이고 아래가 비스타 데이터셋으로 실험한 결과인데 마찬가지로 소스 프리가 아닌 모델과 소스 프리인 모델들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소스 프리인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홈 데이터셋 결과 소스 프리 모델인 샷에 비해 0.5 정도 성능을 0.5 정도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지만 비스타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2.5% 정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데이터에 상관없이 강건한 모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아이디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에서 어큐러시, 타겟 도메인에서 어큐러시, 할모닉 평균을 산출했는데 여기서 도메인 아이디가 없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스텝 컨티뉴얼, 그러니까 스텝 4의 컨티뉴얼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티션 타겟별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진행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겟 아이디가 없으니까 진행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소스 보시면은 소스 어큐러시는 소스 모델에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뭐 소스든 타겟이든 할모니 어큐러시든 제한 모델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도메인 아이디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타겟별로 컨티뉴 러닝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